중국 주하이 에어쇼 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투기 젠 35는 단숨에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대한 전시장 위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상승하던 이 기체는 중국이 내세우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이었다. 중국 언론은 젠 35를 미국의 F-3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깊은 의문과 논란이 자리잡고 있었다. 젠 35는 개발 초기부터 FC-31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20년 넘게 수정과 재설계를 거듭한 끝에 겨우 공개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기체의 주익, 꼬리, 날개, 노즈 구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내부 무장창과 랜딩 기어 배치까지 달라졌다. 이렇게 어렵게 완성된 결과물이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건 F-35의 복제판이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형뿐 아니라 공기역학적 형태, 엔진 흡입구, 캐너피 라인까지 놀라울 정도로 F-35와 유사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범 비행 도중 젠 35의 엔진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었다. 항공기 엔진의 연소 제어가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엔진 내부의 연료 혼합비가 맞지 않으면 연소가 불완전해지고 이로 인해 탄화수소 입자가 배출되면서 검은 연기가 생긴다. 즉, 이는 곧 엔진 성능 저하와 내구성 문제로 직결되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중국 매체는 개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스텔스 전투기의 생명은 은폐해 있는데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하는 기체가 과연 스텔스라 부를 수 있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F-35의 데이터를 해킹해 기체를 모방했지만 엔진 기술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겨냥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KF-21은 아직 4.5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자립도가 낮아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며 조롱조의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KF-21은 이미 미국, 유럽,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완성도 높은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젠 35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인 셈이었다. 이날 에어쇼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단순한 연료 문제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것은 중국 항공산업이 여전히 겉모습은 5세대, 속은 4세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젠 35의 하늘 연기에 집중되는 사이 한국의 KF-21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젠 35의 실체가 드러나자 각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즉각 반응했다. 외형만 보면 최신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낡은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체의 표면 마감이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표면 처리인데 젠 35는 패널의 이음새가 일정하지 않고 리벳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는 고속 비행 중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엔진이었다. 젠 35에는 WS-19라는 신형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제 RD-33을 불법 복제한 모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RD-33은 이미 수십 년 전 미그 29에 탑재되었던 구식 터보팬 엔진으로 비행 중 검은 연기를 뿜는 특징으로 악명이 높다. 즉 중국의 젠 35는 외형만 현대화되었을 뿐 심장인 엔진은 198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엔진의 추력과 내구성은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F414는 4,000시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받으며 추력 대비 중량비도 세계 최상급이다. 반면 WS-19은 실험 단계에서 1,000시간을 넘기지 못했고 추력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젠 35의 비행 시 검은 연기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시연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의 증거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러한 기술적 열세를 감추기 위해 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젠 35의 연소 문제를 지적한 외신에 대해 질투에 기반한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오히려 한국의 KF-21을 폄하하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 제조 현장에서의 기술력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KF-21의 경우 이미 수차례 비행시험에서 엔진 안정성, 공기역학적 균형, 무장 분리 시험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젠 35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부족하다. 조종석 내부 디스플레이 구성은 F-35의 인터페이스를 모방했지만 실제 통합 운영 체계는
호환되지 않아 실전 운용성이 떨어진다. 반면 KF-21은 한국형 임무 컴퓨터와 센서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표적 탐지, 실시간 데이터 링크 통신까지 완전하게 구현해냈다. 기술의 깊이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세대 격차를 넘어 체계적 사고의 수준에서 갈린다. 이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은 젠35를 스텔스의 외피를 쓴 9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 분석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중국의 항공기 개발은 여전히 러시아식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젠35는 화려한 홍보와 달리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전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중국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젠35는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며 조용히 부상하는 존재가 바로 한국의 KF-21이다. 외형보다 내실, 과장보다 데이터로 무장한 KF-21의 등장은 중국 항공산업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KF-21과 젠35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엔진에 있다. 항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은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결정적 지표다. 젠35는 WS-19 이라는 자체 엔진을 장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이 엔진은 러시아제 RD-33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복제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 연소 효율이 불안정하고 추력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젠35는 고고도에서의 가속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장시간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탑재했다. 이 엔진은 F-18 슈퍼호넷과 그리펜 2 등 세계적 기종에 사용되며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모델이다. 추력은 22,000파운드급으로 이중 탑재 시 44,000파운드의 출력을 낸다. 이는 기체 중량 대비 추력비가 2를 초과한다는 의미로 수직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불어 연소 안정성이 뛰어나 검은 연기 현상이 전혀 없고 소음 억제 성능도 우수하다.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만으로도 두 전투기 간의 기술 격차는 명확하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모듈형 엔진 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고장이나 점검이 필요한 부위를 즉시 교체할 수 있게 설계된 구조로 유지보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반면 젠35는 러시아식 고정형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엔진 분리 자체가 어렵다. 실전 상황에서 정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품 교체 주기가 짧아 운용 비용이 급증한다. 게다가 KF-21은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 전체의 설계 철학이 다르다. KF-21 은하장형 플랫폼을 목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초기형은 반스텔스 4.5세대이지만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 블록 3에서는 전자전 기능까지 확장된다. 반면 젠35는 완성된 형태에서 성능을 덧붙이는 구조라 근본적 개량이 어렵다. 엔진 기술력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결국 국가의 산업 생태계로 이어진다. 한국은 정밀 소재 가공, 열 처리, 전자제어 기술 등 엔진 구성 요소를 자국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선 독자적 품질 통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주요 핵심 부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 생산 비율이 낮다. 그 결과 WS-19은 아직도 완전한 시험 주기를 거치지 못했고 신뢰성 인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전투기의 운용 수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KF-21의 엔진은 4,000시간 이상을 보장받지만 젠35의 WS-19은 1,00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의 문제다. 한쪽은 장기 운용이 가능한 고신뢰 전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복적인 정비에 묶인 불안정한 전투기다. KF-21의 엔진이 보여주는 안정성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상징한다. 기술 복제가 아닌 자체 품질 관리와 데이터 축적이라는 길을 선택한 결과였다. 젠35가 여전히 검은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가르는 사이 KF-21은 이미 그 연기 너머의 세기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중국이 젠35를 과장된 언론 플레이로 띄어올리는 동안 한국의 KF-21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중국 매체들이 연일 K-21은 4.5세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스스로의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미 KF-21을 단순한 4.5세대가 아닌 5세대 진입형 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외형적 완성도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의 정밀도, 기술 자립도, 그리고 체계적 품질 관리에서 KF-21은 젠35와 비교조차 어려웠다. 한국 경남 사천의 KAI 조립 라인에서는
80% 이상의 공정이 자동화 로봇에 의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오차 범위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0.025mm 수준에 불과하다. 각 부품은 인공지능 기반의 검수 시스템으로 자동 정렬되고 동체 결합은 무인 운반차가 수행한다. 이는 숙련공의 감각에 의존하는 중국식 수작업 조립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산업 구조다. 젠35가 겉모습만 닮은 스텔스라면 KF-21은 내부 공정부터가 진짜 5세대였다. 최근 로키드 마틴 항공부문 CEO 그레고 올머 역시 한국의 항공 제조 기술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과거 미국이 기술을 전수하던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KF-21이 보여준 실제 생산 데이터와 품질 보고서에 근거한 평가였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이 불편했다.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 KF-21은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 한국은 아직 4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KF-21은 설계, 전자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국내 기술진이 직접 개발했다. 특히 비행 제어, 알고리즘과 전자식 조종 장치는 완전한 독자 코드로 구축되어 있어 외부 간섭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아직도 러시아 기술을 참고해야 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다. 실제 KF-21의 시제기 비행 테스트에서는 모든 조종 응답이 예측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항공 전자장비의 신뢰성은 99.9%로 보고되었다. 반면 젠35의 경우 시연 영상에서 보조 조종 장치가 지연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는 비행 안정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시사한다. 또한 KF-21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독자적 브랜드로 서기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부품 300만 개 이상이 국내 700개 협력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모든 부품은 QR코드 기반으로 생산 이력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이 체계적 품질 관리야말로 한국형 방산 시스템의 상징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젠35 의자주 개발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질적 기술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기술 자주화를 실현하고 있다. 각국이 스텔스를 외치며 겉모습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은 기술의 본질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세계 항공산업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겉모습이 아니라 정밀함과 데이터가 진짜 실력이다. 그리고 그 철학이 바로 젠35와 KF-21을 가르는 결정적 경계선이었다. KF-21의 진정한 힘은 개발 그 자체보다 양산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양산은 시험기를 거쳐 천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례지만 KF-21은 다르다. 롤아웃 직후부터 20대가 동시에 조립되는 집중 양산 체계를 가동했다. 길이 180m의 거대한 조립동에서는 5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조립되고 있으며 각 공정은 실시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항공기 제조 라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의 합류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통해 한국 항공기의 품질을 직접 경험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폴란드는 KF-21 양산 지원을 공식 제안하고 생산 협력 파트너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한국의 생산 라인 일부를 공유해 공동 제작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폴란드가 이러한 전략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이미 FA50PL 업그레이드 계약을 통해 폴란드 내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를 KF-21 생산으로 확장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한국은 생산 부담을 분산시키며 수출 능력을 확대하고 폴란드는 자국 내 항공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 사령관은 지난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했고 이후 국방대표단이 연이어 사천을 찾았다. 이는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KF-21의 양산 속도는 한국 공군의 전력화 계획과 맞물려 있다. 공군은 2026년부터 초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이는 이를 위해 단일 라인 외에 듀얼 라인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공정 간 동기화, 단계별 자동 전환, 인공지능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 주기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 체계는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KF-21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즉시 인도 가능이라는 장점은 전시 상황이 장기화되는 유럽 시장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한다. 반면 중국의 젠35는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수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KF-21의 생산 현장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각자 맡은 공정구역에서 배선, 동체, 조립, 전자장치 장착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한 카이 관계자는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KF-21 한 대에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 모든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어 하나의 비행체로 탄생하는 과정은 곧 한국의 기술 철학을 상징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총조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KF-21을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수량이 아니라 품질, 과장이 아니라 실적으로 승부하는 한국형 방산의 성공 모델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 위에서는 KF-21이, 지상에서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KF-21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국은 이미 KF-21을 단순한 전투기로 한정하지 않고 전자전기 무인, 편대기, 함재기 등으로 확장하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KF-21 기반의 전자전기 개발이다. 카이는 최근 KF-21 전자전 포드의 실물 크기 형상과 장착 위치가 명시된 설계 문서를 공개했다. 수신용 윙팁 포드와 기체 하부의 제밍 포드로 구성된 이 장비는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유사한 구성을 띠고 있다. 이미 레이더 모듈이 설계 단계에 들어갔으며 시제품 제작도 진행 중이다. 이 전자전기가 완성되면 한국은 미, 중러, 유럽에 이어 5번째로 독자 전자전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 또 하나의 혁신은 무인 편대기, 증노열 윙맨 프로젝트다. 카이는 KF-21과 연동되는 무인 편대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는 공대공 미사일과 정보 수집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 중인데 카이는 KF-21을 중심으로 한 통합 운용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의 이 무인기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유인기와 동등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히 전투기를 넘어 공중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하나의 KF-21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여 다층 공격이나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카이는 이러한 스마트 편대 운용 알고리즘을 완성 단계에 두고 있으며 향후 블록 3모델에 통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해군용 함재기 버전의 가능성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경항모 프로젝트에 KF-21 기반 함재기를 탑재하려는 구상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카이는 기체구조 보강과 전자기 사출기 대응 설계를 병행하고 있으며 20톤 급 함재 운용을 목표로 한다.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장착한 모듈 기술을 적용하면 KF-21은 공군과 해군을 동시에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모든 계획은 단순히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니다. 실제로 2027년 이후 단계별 양산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공중 해상 무인 영역을 통합한 입체 전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KF-21은 그 중심에서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 기술 이전을 거절당하던 시절, 연구진들은 해외 견학에서 잠깐 본 설계도를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와 수년간 독자적으로 복원해냈다. 그 집념과 헌신이 오늘날의 KF-21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따라가는 개발자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민간 항공산업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도시명 수직이 착륙 항공기 AAV 프로젝트가 바로 그 일환이다. 2030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KF-21에서 축적된 항공제어 소재 기술을 민간 영역에 적용해 한국 항공산업 전체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KF-21은 단지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기술로 증명한 자존심이자 과거의 열세를 극복한 독립의 상징이다. 젠35가 검은 연기를 남기며 하늘을 가를 때 KF-21은 투명한 공기 속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 하늘에는 과장이 없고 복제가 아닌 진짜 기술의 빛이 번쩍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